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슈가 하나 또 있어요. 바로 뭐죠? 기준금리가 인하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쭉 떨어진 게 120년 만에 급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20년 전에 우리 안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심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13일인가요? 그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발표를 하고 보통 비상사태면 전쟁과 같은 그럴 때 얘기를 그거에 준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왜냐면은 13일 날 그 50개 중에서 미국이 50주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 주만 빼고 다 확진자가 있었어요. 와, 우리도 엄청나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뭐 하냐 마냐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발표했는데 그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전에 떨어졌는데 잠시 폭락했다가 뭐 10% 정도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을 폭등을 했었죠. 근데 그 비상사태를 할 때 그 무슨 주로 내용이 뭐 소위 말하면 연방 재난기금 500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500억 달러면 한 60조? 60조? 네, 60조가 넘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마다 이제 그런 재난 상황들을 연방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여태까지 좀 방관하지 않은 그런 좀 방관한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행정부에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하면서 뭔가 이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사실 초기 대응이 좀 미약했어. 제가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가 별거 아니다. 감기처럼 지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이제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는 괜찮다. 네, 우리나라 봐야 동선 다 공개하고 문자 오고 막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미국은 뭐 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만큼은 그렇죠. 괜찮다. 그럼 아마 의료보험 때문에 그러지도 않을까요? 거기 비싸니까 또 사람들이 안 가고.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됐죠. 네. 그래서 요즘 사실 해외 외신들에서는 우리나라 이런 방역 체계나 검사 시스템 뭐 이런 뭐 소위 말하면 의료 체계에 대해서 뭐 찬사를 보낸다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비상사태 이후에 그 우리 연준 제롬 파월 의장께서 금리를 떨어뜨렸는데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금리가 네. 3월 3일이죠. 네, 3월 3일. 네, 3월 3일 날 0.5% 그 포인트 금리 인하를 했다가 그리고 요번에 다시 급작스럽게 3월 15일 날 네. 우리나라 이제 1월이었죠. 3월 15일 날 원래 17일 날 정례회의가 있었어요. 연준의 정례회의가 17일 날 3월 17일 날 있었는데 이틀이나 앞당겨서 1포인트 가까이 떨어뜨렸다.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0%에서 0.25 그래서 제로금리가 이제 제로금리네요. 제로금리가 5년 만에 5년 만에. 네, 5년 만에 그러니까 2015년 12월인가요? 네. 기억이 맞다면 2015년 12월에 그 기준금리가 0%였는데 다시 5년 만에 0%가 된 거죠. 엄청나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 0이라는 앞에 기준금리가 0 좀 낯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못해도 1.25 계속 뭐 1%는 끌고 갔었는데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도 맞아요, 미국의 맞아요. 영향을 네. 받아서 0% 제로금리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좀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네. 어제 이제 발표를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실제로 기준금리를 보통은 0.25포인트를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제 그걸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제 보통 하는데 베이비 스텝. 네. 그런데 이제 0.5포인트를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내리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그러니까 1.25에서 0.5포인트 떨어지는 0.75, 네. 0%대가 된 거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 그렇죠. 아닐까요? 네.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코로나가 무섭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례 회의가 아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임시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게 딱 역사상 2번 있었거든요. 아, 두 번째. 네, 네. 아, 여기 이제 3번째예요. 아, 이번 이제 세 번째가 네. 2번 있었고, 네. 이번 세 번째로. 그게 이제 2001년 9월 9월. 달. 2001년 9월 기억하시나요? 근데 뭐 하셨어요? 2001년 9월. 글쎄요. 어쨌든 TV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군대에서 축구했다고 이런 건 아니고. 2001년에. 근데 2001년 9월에 사실 전 세계적인 패닉 상태에. 저 생각났어요. 오사마 빈라덴. 그쵸. 오사마 빈라덴. 9.11 맞아. 테러 때 미국의 핵심 부인 공격을 방해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위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악재가 있지 않을까. 아직도 생생해요. 그 빌딩에 그 비행기가 쭉 갔다 딱 박히는 장면. 그거 진짜 많이 뉴스에서 본 것 같고. 계속 돌려줬어요. 계속. 그거 진짜 처음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2008년 2008년. 아주 중요한 해죠. 2007년, 2008년 이제 넘어가는 그때에 2008년에 한 번 했는데 2008년은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한테 모기지로 대출을 막 해주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네. 됐을 때 이제 한 번 됐고,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임시회의를 열어서, 근데 사실은 조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조금 늦은 감이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뭐 프로에서도 많이들 논란, 기준금리가 너무, 왜냐면 이 지난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미국의 영향이 아무래도 컸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뒷북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0.5포인트 내려서 0%대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게 주가가 같이 떨어지고 있다. 네. 오히려 이제 미국 이제 15일 날 1포인트 떨어뜨리면서 제로 금리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16일 날 이제 장이 이제 월요일 날 섰는데 나스닥하고 다우 지수가 다 12% 이상 떨어졌어요. 12%. 네, 폭락이죠, 폭락.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어쨌든 경기나 경제적인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연준이든 우리나라든 국가적으로는 행정부죠.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도널드 트럼프가 선포하고, 제롬 파월, 연준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 꼴인데, 그분이 이제 연준에서도 이제 비상사태급의 금리 3월만 해도 벌써 0.5%, 1%, 1.5%를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죠. 야, 되게 심각하네. 그리고 이제 쓸 카드는 다 쓴 것 같은데. 이제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제로금리. 거기에다가 사실은 미국 제로금리 이후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뭘 발표했냐면, 여태까지 이제 양적 완화. 돈을 찍어서 푸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러니까 사면서 이제 시장에 돈이 풀리는 효과가 있는 거죠. 양적 완화까지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어제인가요? 상담하면서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어떤 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갔어요? 아니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제롬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저보다 정보가 더 많지 않을까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훨씬 많죠. 당연하죠.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시고. 그런데 그런 분이 그러한 연준이란 기관이 선제적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금리를 뭐 0.25가 아니라 1.5% 정도 떨어질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듣고 뭐 하는 것들이 정말 있으시니까 음. 선제적으로 이건 생각보다 되게 심하네. 심각하다. 되게 심하네. 야 이거 그냥 냅뒀다가 우리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한 거죠.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내용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면 최소한 경기가 또 코로나 사태가 미국에서 최소한 더 확산됐지 이게 감소세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는 좀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방역이 잘 돼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좀 줄고 있잖아요. 조금 늘어요. 네, 근데 뭐 폭발적으로 느는 게 조금 그렇죠. 그렇다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많이 이렇게 준다 만약에 확진자가 많이 준다 하면 이게 우리나라 자체 금리에도 좀 영향을 줄까요? 우리가 지금 미국이 확 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 쭉 떨어졌는데 미국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확진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어느 정도 지금 좀 방어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금리도 같이 방어를 하면서 다시 올라간다. 있을까라는 게 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금리를 올릴 수 없어요.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민은 있겠죠. 그런데 쉽게 떨어뜨리려고 하는 고민이 있다.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0.75잖아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그런데 더 안 좋다면 0.5%, 0.25를 더 떨어뜨려서 0.5%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자들이 왜 이렇게 미국이나 일본처럼 막 이렇게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0%대로 빨리 못 가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저는 나름대로 이해되는 뭐 말씀을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처럼 또 이렇게 경제 규모도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통화 자체가 기축통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무역을 할 때 또 여러 나라하고 무역을 할 때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달러로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금융시장에서 달러보다 엔화를 더 안전자산으로 쳐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도 되게 파워가 있는 거죠. 세계적인 그 결제 시스템 안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기축통화가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네들 마음대로 어떤 면에서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화를 이번에도 양쪽 하나 하겠다 찍어내면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달러를 막 찍어내거든요. 사실은 2007년, 2008년에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양적 완화를 뭐 1차 그 이후에 뭐 거의 1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찍어냈거든요. 현물이죠. 현금이죠.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낼 만큼 양적 완화를 했는데 그만큼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그건 메리트죠.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런데 한국이라는 금융시장 안에서는 금리를 그렇게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나라들처럼 또는 세계 결제 수단 안에 있는 그런 뭐 엔화나 달러처럼 뭐 유로화나 또는 그런 세 개의 축이 있겠죠. 유로와 뭐 달러, 뭐 엔화가 있는데 그 나라들 국가들의 통화만큼의 힘이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금리를 더 떨어뜨리면 누가 한국에 들어와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뭐 금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굳이 한국이 뭐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한국은행은 나름대로의 또 고민이 있죠. 있죠. 분명히 있죠. 그래서